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동영상 제작 및 활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할 이은주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영상 제작 및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 제작 같은 경우는 블록, 퀵, 키네마스터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해보시면 보다 더 많은 그러한 정보를 얻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 가지 뭐 미디어 그리고 이제 휴대폰 뭐 1인 1기 정도는 다들 갖고 있죠. 두 개 있는 사람 또는 뭐 세 개,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또 휴대폰을 이렇게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와 있고요. 내가 모르는 그런 다양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정말 맞는 정보일까?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걸까?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영상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영상은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시대 교육법이라고 해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두 가지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어떻게 교육해야 하며 무엇을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컴퓨터를 비롯한 디지털 디바이스는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는 디지털 교육 환경을 더 가깝게 만들었죠. 디지털 교육의 중요성이 꽤 오래전부터 대두되었던 만큼 요즘 아이들은 디지털에 대한 이해도와 친숙도가 매우 높습니다. 정부 또한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제도를 갖추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교육, 어떻게 아이를 공부시켜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디지털 리터러시에 집중할 때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 환경과 미디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여 콘텐츠에 대해 정보의 진위를 스스로 분별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있다면 거짓 정보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국내의 디지털 리터러시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학생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사실과 의견 식별률이 25.6%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OECD 학생의 평균 식별률 47%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미디어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깨닫고 보는 이에게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콘텐츠를 접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신경 써야 합니다. 인터넷상에서도 언제나 예의를 지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특히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올릴 때에는 책임의식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획성 있는 습관을 들여 디지털을 활용하고 학업으로 연계한다면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있는 아이는 학습 주제에 대한 다양한 검색이 가능하고 문제의 핵심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높아진 의사소통 능력 또한 학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디지털.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디바이스를 다루는 기술적인 능력을 넘어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는 소양이 개인적인 영역에서 교육의 영역까지 확대된 만큼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우리가 이제 이 영상 속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먼저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을 활용하는 능력만 의미하는 거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잘 보셨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X죠. 그 디지털 활용 능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길게 알아볼 거는 아니고요.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볼 건데요. 관점에 따라서 이 미디어 교육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왔는지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2000년대 이전과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2000년대 이전에는 대중예술적 관점에서 이 미디어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의 목적은 보호주의라든지 뭐 예방적 차원, 그리고 이제 뭐 요구되는 능력은 선별적인 미디어를 수용한다든지 메시지를 분별한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이었고요. 인간형에는 수동적 존재이면서 미디어의 내용에 의해서 태도나 행동 그리고 가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예술적 관점에서 2000년대 이전에는 크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유해하고 자극적인 미디어로부터 보호하는 교육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0년 이전에는 대중예술적인 관점이었다. 그리고 유해하고 자극적인 미디어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교육이 주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초반입니다. 2000년대 초반은 산업기술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자율 규제 능력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능동적인 존재, 목적적, 선택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산업기술적 관점으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석하는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후반입니다. 2000년대 후반이면 네, 미디어 환경론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환경 적응 능력, 그다음에 미디어 능력입니다. 그리고 미디어의 정의를 보면은 일상 환경이에요. 이미 일상화되어져 있어서 우리 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형 같은 경우는 창조적인 존재이고 미디어를 창조적으로 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대 후반에 미디어 환경론적 관점에서는 미디어를 활용하고 생산하는 교육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짤막하게 간단하게 살펴봤죠. 2000년대 이전과 2000년대 초, 그리고 2000년대 후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태어났을 때 유치원 때나 아니면 초등학교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뭐 디지털 기기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미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와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변화가 되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흐름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왔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진단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의 점수는 어느 정도나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 보신다면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종이하고 펜이 있으시면 준비를 해 주셨다가 옆에서 이제 문항 체크를 할 때 점수가 있어요. 그 점수를 체크를 하셔서 총점을 정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는 한 5가지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미디어의 특성 이해하기, 두 번째는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 세 번째는 미디어를 활용한 표현, 네 번째는 미디어를 활용한 사회적 의사소통, 다섯 번째는 미디어 활용 윤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디어의 특성 이해하기.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좀 많이 좀 귀찮아 하실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음, 나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나는 미디어의 다양한 유형을 구분한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가 굉장히 많은데, 뭐 SNS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는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뭐 4번이나 5번 쪽으로,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1, 2, 3번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나는 다양한 미디어의 특성과 기능을 파악한다. 뭐 정보 제공이라든지, 뭐 속도라든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잘 안다. 라고 한다면 4번, 5번.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1, 2, 3번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세 번째, 나는 다양한 미디어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한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것의 뭐 장점은 이런 거고요. 뭐 이것의 단점은 이런 겁니다. 라고 잘 안다라고 하시면 4번이나 5번,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 1, 2, 3번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자, 총점이 나와 있네요. 네, 총점을 한번 적어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점수가 높게 나오신 분들은 네,
채팅창으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 네. 거의 이제 5점짜리가 이제 매우 높다, 매우 그렇다라고 한다면 15점, 한 15점 정도가 되시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점 정도 되면은 보통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나는 같은 목적의 글이라도 미디어가 달라지면 내용과 형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생일 축하가 있어요. 근데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는 어때요? 글도 쓰고, 그다음 이모티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서 넣어주죠. 그런데 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생일 축하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 어때요? 예쁜 종이에다가 뭐 펜이나 볼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뭐 색연필이나 아니면 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로 해서 전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디어가 달라지면 내용과 형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그렇다 그러면 4, 5번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1, 2, 3번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나는 미디어가 세상에 대해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게 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오, 그렇다라고 하면 예, 4번, 5번 쪽으로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1, 2, 3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나는 같은 내용이 미디어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예를 들어서 뉴스 A 같은 경우는요, 20대 투표율이 55%로 작년에 비해 많이 상승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뉴스 B에서는 20대 투표율 55% 여전히 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20대 투표율이 55%라고 하는 그런 것은 똑같지만 한쪽은 작년에 비해서 상승했다. 그리고 다른 쪽은 여전히 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뉴스를 접했을 때 우리는 어때요? 네. 여전히 낮다라고 하면 55%임에도 여전히 낮다라고 한다면 정말 많이 낮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많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많이 높아졌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미디어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는 높은 쪽으로 4, 5번, 그렇지 않다 하시면 1, 2, 3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네 번째, 나는 미디어 정보로부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한다. 미디어에서 보면 이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사람의 의견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구분할 수 있으면 4번, 5번 쪽으로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 1, 2, 3번으로 이제 그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나는 미디어가 금전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예를 들어서 간접 광고라든지 조금 더 잘 되면은 뭐 협찬도 들어오죠. 그다음에 시청률에 따라서 광고료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을 이해한다라고 하시면 4, 5번 쪽으로 그렇지 않다 하시면 그 아래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 나는 미디어 내용이 다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의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네, 이해한다라고 하시면 4, 5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1, 2, 3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일곱 번째. 나는 미디어 내용이 특정한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예를 들어서 화제성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의도된 편집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됐을 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화제성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저도 이제 나중에 알았지만 큰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이슈를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먼저 일어났던 이슈들은 묻히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점수를 정리해 보셔서 이제 총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미디어를 활용한 표현입니다. 첫 번째,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진으로 찍어서 표현한다. 나는 오늘 굉장히 좀 우울해요.
라고 한다면, 뭐, 내가 느껴지는 우울함을 이제 사진으로 이제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울함을 표현해 볼 수 있는, 뭐, 비 사진이라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비, 또는 뭐, 혼자 있는 뭐, 인형, 뭐,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을 찍어서, 아, 나는 오늘 너무 우울해 해서 이제 그 사진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전달도 해줄 수 있고요. 자, 만약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진으로 찍어서 표현한다. 난 즐겁다. 그러면 굉장히 뭐 즐거운 그러한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4, 5번,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1, 2, 3번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표현한다. 표현할 수 있으면 4번, 5번,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 1, 2, 3번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총점, 10점이 지금 되게 제일 높게 나온 점수가 10점이거든요. 그렇다면 나의 총점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요, 미디어를 활용한 사회적 의사소통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나는 블로그나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다. 많이 아실 거예요. 뭐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뭐 카카오 스토리. 저는 뭐 블로그도 해봤었고 카카오 스토리도 즐겨서 했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데서 이제 자신의 생각의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4, 5번으로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1, 2, 3번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나는 같은 메시지를 다양한 미디어 특성에 맞게 표현한다. 뭐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인터넷 블로그의 글쓰기.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할 수 있다, 맞게 표현한다 라고 한다면 4, 5번, 그렇지 않다, 1, 2, 3번으로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나는 관심이 있는 글이나 사진, 정보를 블로그나 인터넷 게시판, 페이스북 등에 올려서 사람들과 공유한다. 음, 그래서 이제 공유하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 그냥 그 친구들한테 좋은 정보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올려주거나 이런 경우는 있지만 뭐 대중적으로 뭐 페이스북에 올린다거나 뭐 그러지는 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 맞는 거에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나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예를 들어 뭐 게시글 작성이라든지 신문에 투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들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 이제 글을 열심히 이제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그 글 밑에 이제 댓글을 이제 작성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점수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다섯 번째, 나는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 미디어에 글을 쓸 때 글을 읽는 그러한 사람들을 고려한다. 고려하면 4, 5번, 그렇지 않다 하면 1, 2, 3번으로 써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글을 뭔가 올릴 때는, 그 글이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도 받아들일까? 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글을 쓰게 되죠. 여섯 번째, 나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댓글로 남긴다. 저는 많이 남기지는 않아요. 많이 남기진 않고, 읽었을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글을, 이제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면, 그냥 보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저희 아이가 이제 무주에 가서 이제, 자격증 따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머니까 좀 알아보려고 이제 막 인터넷 같은데 블로그 막 이렇게 보다가 어떤 사람이 뭐 어디로 간다, 이제 무주로 간다, 뭐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와 같은 그러한 행사에 참여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준비물이라든지 뭐 뭔가를 막 이렇게 열심히 해놨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잘.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이런 거였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알고 보니까
그러한 그 행사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여자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글을 썼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거기에 참석하는 누구누구 엄마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봅니다. 화이팅 하세요. 라고 이제 글을 남겼더니 어, 그 행사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두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를 본 순간 우리가 이제 얼굴을 보고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글을 쓰고 서로 이제 주고받았지만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내 글에다가 희망적이고 좋은 글을 남겨주면 저도 굉장히 희망적이고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기분이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비방하는 글을 쓴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그러면 내가 기분 나쁜 것처럼 상대방도 굉장히 기분 나쁘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미디어를 활용한 사회적 의사소통 총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남겨주세요. 끝으로 미디어 활용 윤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인터넷에서 얻은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한 적이 있다. 요즘은 이제 출처를 굉장히 많이 밝혀야 되죠. 근데 밝히지 않은 적이 있다. 두 번째, 나는 음악, 영상, 게임, 만화 등을 불법 다운로드한 적이 있다. 있으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없으시면 뭐 1, 2, 3번 중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나는 인터넷이나 여러 미디어에 글을 쓸 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용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그렇다. 나 매우 그렇다. 뭐 이렇게 4, 5번.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번 중에 택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나는 인터넷이나 여러 미디어에 글을 쓸 때 왜곡하거나 축소한 적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거 글을 쓸 땐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축소해야지. 그리고 이거는 아마 이럴 거야. 이랬을 거야. 뭐 그러면서 각자가 이제 그 글을 읽고 나의 생각을 그냥 예, 쓰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곡하거나 축소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4번이나 5번, 그렇지 않은 경우는 1, 2, 3번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나는 인터넷이나 여러 미디어에 글을 쓸 때 미디어의 사회적 파급력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글을 쓴다. 우리가 인터넷에 글을 쓸 때는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뭔가를 올렸을 때는 전 국민이 다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요즘 보면은 뭐 쇼츠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나오는 뭐 그런 것들 보잖아요. 몇 초 안 되는 그런 영상들. 네, 그런 것처럼 뭔가의 글을 올렸을 때는 전 국민이 본다라고 요즘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파급력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글을 쓴다라고 하시면 4, 5번 그렇지 않다? 그럼 1, 2, 3번 중에 선택을 해주세요. 여섯 번째, 나는 인터넷이나 여러 미디어에 글을 쓸 때 맞춤법과 같은 국어 규범을 지키며 글을 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직접 거기다 쓰시는 것도 좋지만요. 그냥 그 빈 화면에, 뭐, 만약에 이제 카톡에다가, 내 카톡에다가 본인 거에 글을 간단하게 쓰시고, 그거를 뭐 네이버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맞춤법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복사해서 이제 글을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쓰다 보면 중간에 틀리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바로 거기다 글을 쓰기 전에 따로 뭐 한글이나 그런 데다가 이제 글을 먼저 써보고 읽어보고 맞춤법을 점검한 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실수를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글을 쓴다 라고 할 때는 따로 미리 써서 확인해 보신 후에 맞춤법도 검사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는 인터넷에서 글을 쓰거나 대화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등 언어 예절을 지킨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우 그렇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 가다가 이 댓글 달린 것들을 봐요. 우리가 그 인터넷 상에서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막 보다 보면 그 밑에 보면 진짜 심한 그러한 비속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드라마 같은 거 하게 되면 그게 연기냐, 뭐 내가 해도 너보단 잘하겠다, 뭐 이런 류의 이런 것들을 막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진짜 막 이런 외에도 정말 이제 비속어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나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절을 지킨다 그러면 이제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5번, 그렇지 않다 그러면 1, 2, 3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상으로 아니 저희처럼 줌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이제 글만 쓰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상대방이 보인다고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사람의 얼굴이 바뀌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뭔가를 하더라도 이제 비대면일지라도 그 사람이 어, 옆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글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앞에 있는데 제가 뭐 비속어라든지 그다음에 기분 상하는 그런 말을 막 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의 그런 능력, 진단, 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물고기 모양도 있고요. 네, 여기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외에도 다른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블로, 그다음에 퀵, 키네마스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 쉬는 시간 동안에 이제 블로나 퀵, 키네마스터 그 휴대폰에 보시면은 그 앱이 있잖아요. 그 앱을 다운 받으셔서 진행할 때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 그런 경우는 음, 앱을 깔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영상을 이제 보시면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동영상을 편집하는구나. 그다음에 여기다가 음악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글도 넣을 수 있구나. 다양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네.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저는 앱을 잘 못 깔아요 라고 하시면 깔지 않으셔도 되고요. 동영상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계속 돌려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여기에다가 이제 뭐 블로 뭐 영상 제작하는 법 또는 뭐 퀵이나 뭐 키네마스터 뭐 영상 제작 이렇게만 치셔도 다양한 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동영상 제작 및 활용에 대한 부분, 블록, 퀵, 키네마스터 영상을 이어서 보도록 할 거예요. 블록 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퀵과 키네마스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보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 앱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는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생겼죠.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 제일 처음 누르시면 이렇게 비디오 만들기, GIF 만들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비디오 만들기에서 이제 제가 샘플로 넣어놨던 영상들이 몇 가지가 있네요. 자, 몇 가지 한번 선택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선택을 하면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했었던 인샷하고는 좀 다르게 아예 처음부터 화면 비율을 정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캔버스였죠. 이제 인샷에서는 캔버스였는데 그것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 뭐 원하시는 뭐 앞서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16대 9 화면으로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터치. 자, 화면이 아까하고는 조금 다르죠. 아까 인샷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제 거의 뭐 비슷합니다. 이제 위에는 이제 영상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이제 영상이 올라간 타임라인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아까와 다르게 밑에 배경음악, 목소리, 효과음에 대한 타임라인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휴대폰에서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는 좀 넓은 태블릿 화면이다 보니까 이렇게 일단은 다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터치를 해서 움직이면 아까 영상을 선택했던 순서대로 이렇게 영상이 선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영상부터 이제 또 아까와 같이 좀 작업을 해볼까요? 자, 우선 제일 처음 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 컷 편집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 첫 번째 영상을 터치하면, 이렇게 아래에, 뭔가 또 메뉴가 나오네요. 자, 메뉴가 나오는데 아예 처음부터 컷 편집을 하라고 이렇게 메뉴가 다 나옵니다. 영상 편집의 기본이 컷 편집을 하라고 제일 중요한 이제 컷 편집 화면이 나옵니다. 아까는 좀 다르게 이렇게 뭐 버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앞부분이 조금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앞부분을 지우려면 이 블로 앱에서는 여기부터 라는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 앞부분을 요 빨간 줄부터 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부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터치하면 이렇게 앞부분이 사라졌죠. 자, 반대로 뒤에를 좀 지우고 싶으면 뒤에는 나는 이게 보다가 여기까지만 쓰겠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뒷부분이 또 사라졌죠. 네. 근데 원래대로 다시 돌리고 싶다. 그러면 다시 끝까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마찬가지로 다시 나는 원래 처음부터 쓰고 싶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자, 그대로 다시 돌아왔죠. 네,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부분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분할은 이제 두 개 영상을 잘라서 이 부분에 또 가운데 부분을 또 여기부터 그럼 또 여기 가운데가 또 지워졌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을 해서 또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자, 분할은 이제 다시 제가 돌리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뭐 크기도 변경할 수 있고요. 자, 크기 변경을 눌렀더니 위치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위치도 바꿀 수 있고, 다음에 Y축 위치도 바꿀 수 있고, 네, 또 이런 기능도 있고요. 다음에 레이아웃. 자, 레이아웃은 뭐 이렇게 이게 레터박스라고 하죠. 이제 검정색 화면을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좌우를 검정색 박스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네. 그 뒤에 배경을 또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 배경에 넣고 이제 화면만 반 정도만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여기 바로 옆에 배경이 있네요. 자, 배경을 뭐 예를 들면 뭐 빨간색을 해놓고, 자, 완료. 그다음에 레이아웃을 뭐 이런 걸로 바꾸면, 자, 뒤에 배경이 아까 설정에는 빨간색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또 재밌는 효과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애니메이션 한번 눌러볼까요? 자, 애니메이션.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들은 아마 유료 결제를 해야지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샘플로 저희가 지금 이 화면에서만 이렇게 보이스 지금 보이시죠? 이 화면 볼 수가 있지 실제 적용은 안 됩니다. 자, 페이드 이렇게 페이드 이렇게 이런 페이드 기능 시작할 때 이렇게 스르륵 나타나는 기능들 이런 것들 쓸 수가 있고요. 네, 페이드 한번 넣어볼까요? 자, 페이드 하나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속도 배속. 자, 배속 조절하면 더 빨라지겠죠. 자, 2배 하면 자, 2배로 빨라지고, 4배 하면 4배로 빨라지고, 네, 느리게 하면 제가 더 느려지고. 이거 뒤에 거로 넘어가 버렸네요. 자, 뒤에 거는 다시 배속 원래대로 하고, 자, 첫 번째 거 1배속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배속 설정도 되고요. 그다음 불투명도. 이 영상을 좀 불투명하게 뒤에가 보이게끔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줄이면 뒤에 아까 빨간색을 해놔서 이렇게 빨간색 색감으로 되는 겁니다. 네. 제가 배경을 좀 없애볼게요. 배경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불투명도 누르면 좀 이렇게 어두워지죠. 뒤에 배경이 검정색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불투명도 설정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블러는 이제 조금 흐리게 하는 겁니다. 영상을 좀 더 흐리게 이렇게 흐리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상하 반전, 영상을 위아래를 상하 반전시키는 거고요. 자,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좌우 반전은 좌우가 이제 바뀌는 거고, 네, 이렇게. 역방향 뒤집기는 이건 영상이 완전 반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렌더링, 영상을 다시 처리하는 게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영상이 이제 거꾸로 재생되는 겁니다. 거꾸로. 네, 그런 식으로 네, 하는 게 또 있고요. 자, 일단 영상이 역방향으로 쓰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 영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영상 편집을, 컷 편집을 다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자, 이제 이렇게 컷 편집을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앞서 인샷에도 있는 기능인데, 이제 여기서 다시 여기서 이제 처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첫 번째 영상하고 두 번째 영상하고 사이에 여기 보면 뭐 하얀색 네모 박스에 검정색 점이 하나 찍혀 있죠. 네, 요게 이제 디졸브라는 것을 넣을 수 있습니다. 화면 전환이죠. 자, 화면 전환을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일단 요 하얀색 점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 이 화면에서 이 화면 넘어갈 때 화면 전환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디졸브 하면 요렇게 영상이 좀 더 부드럽게 넘어가죠. 자, 다시 재생이 자, 눌러보시면 영상에서 영상 넘어갈 때 화면이 이렇게 부드럽게 전환되면서 넘어갑니다. 자,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속도를 뭐 이렇게 2초로 하면 더 천천히 넘어가고요. 1초로 하면 더 빨리 넘어갑니다. 자, 이해되시죠? 다른 효과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페이드는 이렇게 검정색 화면이 나왔다가 다시 검정색 화면이 나왔다가 이렇게 다음 화면이 나오는 페이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밀어내기 좀 길게 해서 다 보여드릴게요. 밀어내기, 화면을 밀어내는 효과. 이거는 좌에서 우로 밀어내는 거. 이거는 밑에서 위로 밀어내고, 이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밀어내기. 쓸어내기. 비슷하네요. 밀어내기, 쓸어내기. 네. 자, 밀어내기, 쓸어내기. 조금 다르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잠겨 있는 것들은 뭐 보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직접 영상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려면 유료로 결제를 또 하셔야 적용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 어쨌든 기본은 이게 화면 전환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영상이랑 세 번째 영상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거는 자, 페이드로 넣고, 자, 여기는 자, 디졸브로 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첫 번째 영상에서 넘어갈 때는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에 두 번째 영상에서 세 번째 영상 넘어갈 때는 네, 좀 이렇게 또 다른 효과를 주실 수가 있죠. 자, 네, 해서 완료 누르면 이제 화면 전환도 트랜지션이라고 하거든요. 화면 전환도 다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할까요? 아까 했던 네, 배경음악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배경음악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잠금 표시가 있는 것들은 다 결제를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요거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일단 클릭하면 이제 배경음악이 들어갔습니다. 자, 틀어보면 자, 이렇게 배경음악이 나오고 있죠. 자, 볼륨을 좀 줄이겠습니다. 자, 볼륨도 줄이고, 다음에 아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아까 설명드렸죠. 시작할 때 소리가 작아졌다가 점점 커지게, 끝나는 부분은 커졌다가 점점 작아지게. 이렇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이렇게. 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도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료 누르시면 자,
아까 인샷하고 다르게 여기 블로 같은 경우는 딱 영상 길이만큼 사운드를 딱 잘라줘 버리네요. 그쵸? 따로 뭐 사운드를 더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편한 기능이네요. 자, 그래서 틀면 자, 이런 식으로 노래가 나오는 영상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자, 또 페이드인도 이렇게 되면서 자, 이렇게 해서 끝나는 부분만 들어보면 자, 이렇게 페이드 아웃. 네, 됐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영상 편집, 그 다음에 사운드까지는 됐습니다. 이것만 해도 뭐 충분히 완성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죠. 제가 보니까 한 10분,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이제 효과음이라든지 아니면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글자 같은 것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것들은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오디오는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션 스티커 한번 넣어볼까요? 자, 모션 스티커. 자, 더하기 누르시면 자, 이런 스티커들이 쭉 나오네요. 네. 여기도 보면 제가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거 화살표 같은 거 해가지고 누르면 자동으로 영상이 들어갔죠. 자, 그러면 위치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란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꺾을 수도 있고요. 각도를, 사이즈를 이렇게 이걸 눌러서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틀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자, 이거를 길이를 좀 더 길게 하면 좀 더 천천히 오래 나오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자, 들어갔습니다. 이런 스티커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모션 스티커도 여기 클릭해서 여기서 뭐 애니메이션 넣고 그다음에 정렬은 이제 여러 가지 스티커를 쓰게 되면 이제 어디를 제일 이제 상단에 두느냐 하위에 두느냐 이런 것들을 정렬할 때 쓰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뭐 좌우 반전 뭐 이거를 좌우로 반전시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로 이동은 이제 길이를 여기까지 이제 여기로 이동시켜서 여기서부터 이제 틀어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인데 이거는 다 이렇게 드래그나 이런 것들로 다 이제 이용 가능하니까요. 실제로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얀색 바를 눌러서 조절하시면 되니까요. 예, 중요한 거는 이걸 넣을 수 있는 거, 넣을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이제 너무 튀면 좀 불투명하게 이렇게 좀 조절하는 거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스티커 같은 것도 한번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뭐 글자도 한번 넣어볼까요? 네, 글자 자막. 자, 글자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어떤 또 이렇게 효과들이 있네요. 뭐 귀여운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딱딱한 것도 있고 있는데 이런 거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뭐 이 친구 뭐 이름이 뭘로 할까요? 그래서 이름을 뭐 ABC로 할까요? ABC 이렇게 해서 누르면 이제 완료 누르면 이렇게 ABC라는 친구 이름 이렇게 뭐 폰트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누르면 어떤 글자체로 할 것이냐. 네. 이런 글자체로 할 것이다. 네. 그 다음에 뭐 글자도 좀 불투명하게 이렇게 투명하게 할 수도 있고. 자, 스타일 색깔이나 이런 것도 외곽선 두껍게 뭐 이런 것도 여기서 다 바꿀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눌러보시면 다 이제 쉽게 직관적으로 이미지화 되는 것들이니까요. 한번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완료 누르면 자, 이렇게 지금 스티커 라인하고 글자까지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틀어보면 자, 그렇게 이름이 뜨죠. 뭐 이런 식으로 글자 이름하고 이 ABC하고 같이 사라지게 하고 싶어 하면 이 라인을 여기다 맞추면 됩니다. ABC에 맞춰서. 자, 완료. ABC하고 좀 비슷한가요? 위치가? 비슷하죠? 자, 틀어보면 이렇게 해서 같이 싹 사라지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IP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영상 위에다가 이런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비디오 같은 것들을 하나 더 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 자물쇠로 잠겨 있죠. 그래서 이 영상 위에다가 똑같은 형태의 영상, 뭐 다른 영상도 되고 이제 2개의 화면, 3개의 화면 뭐 이런 것들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뭐 특별하게 뭐 필요하시면 뭐 쓰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일상적인 영상 편집할 때는 많이 쓰는 기능들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넣어서 쓸 수가 있으니까요. 이미지 같은 것들은 조금 넣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스티커도 해봤고요. 글자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필터. 자, 필터도 한번 해볼게요. 자, 필터. 자, 필터 들어가면, 자, 필터를 여기서 처음부터 일단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필터를, 어떤 필터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필터를 누르면 이렇게 아까 인샷하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색감 조정이나 느낌, 보정을 할 수 있죠. 자, 하나씩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런 느낌도 나고요. 이런 걸 누르면 이런 느낌이 나고. 자, 이렇게 누를 때마다 여러 가지 느낌들을 네,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또 결제를 하면 또 많은 필터들을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완료 누르시면 이렇게 필터가 들어갔습니다. 자, 필터까지도 네, 들어갔어요. 자, 틀어볼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서 또 이런 부분은 조금 뭐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항상 이렇게 보시면서 수정을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이 터치를 해가면서 돌려보시는 거하고는 또 다르게 이렇게 틀어서 보시면 확실히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런 형태로 자, 영상을 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끝이 났고, 네, 뭐 일단 여기 지금 보이는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 편집을 했으면, 자,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동영상 파일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애플 기기인데요. 애플 기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마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딱 누르면 이제 어떤 형태로 추출을 할 것이냐, 동영상을 만들 거냐. 그래서 뭐 해상도는 뭐 저화질, 중간화질, 뭐 고화질, 최고화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프레임 레이트. 프레임 레이트는 이제 초당 이제 저장하는 장면 값인데 보통은 이제 30이나 60 정도 하십니다. 근데 보통 30으로 많이 찍으시기 때문에 이제 뭐 기본값 30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추출하기를 누르면 이제 저장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카메라 롤에 비디오가 저장이 됐네요. 자, 저장이 됐고 이제 이 저장된 영상은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또 공유를 하고 싶으시면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곳에다가 또 공유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완료가 됐습니다. 자, 홈 눌러서 나가 보면 자, 저장했던 영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다시 또 기존에 했던 것들을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네요. 작업했던 항목들이고요. 영상은 이제 그 기기의 사진첩에 들어가면 영상이 있습니다. 그 들어가서 영상을 이제 플레이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혹시나 다시 또 재수정을 하시고 싶으시면 이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서 수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블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가로 화면하고 세로 화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밑에 타임라인이 좀 더 많이 보이고 한눈에 많이 보이고 조금 적게 보이고 이 차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밑에 있는 이런 아이콘들 배열이나 이런 배경음악, 목소리, 효과음
이런 항목들은 다 같은 위치에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실습해 볼 앱은 퀵입니다. 퀵. 저번에 한번 안내를 드렸었죠. 이제 고프로라는 이제 액션 카메라를 만드는 이제 회사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탭하여 첫 퀵 동영상을 만드세요라고 밑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더하기를 눌러볼게요. 자, 저번과 마찬가지로 또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작업할 영상들을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또 불러와 볼까요? 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불러왔습니다. 자, 4가지까지 해볼까요? 자, 4가지 불러오고, 자, 추가 눌렀습니다. 추가를 누르자마자 음악 소리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영상이 바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오고 있죠. 네, 소리를 좀 줄일게요. 자, 이게 뭘까요? 갑자기. 자, 뭐 밑에 보라색, 파란색, 뭐 여러 가지 색깔들이 좀 있네요.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걸 눌렀더니 또 다른 노래가 나오면서 또 이렇게 영상들이 뭐 작업이 벌써 돼서 보여지네요. 네, 이것도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다 편집이 벌써 되어 있죠. 자, 엄청 많습니다. 뭔가. 자, 딴 것도 한번 눌러볼까요? 자, 써니. 자, 이런 느낌의 또 영상이 되어버리네요. 이 퀵이라는 앱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빠르게 동영상을 자동으로 제작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제가 12주 첫 번째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로 그냥 빠르게 만들어주는 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모든 효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노래도 여기서 또 바꾸고 싶으시면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렇게 영상이 재생될 때 뭐 이렇게 눌러서 글자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월요일 밤이라고 적혀 있었죠. 네, 이게 뭐 지우고 테스트라고 한번 어린이날을 해볼까요? 어린이날, 어린이날이라고 하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벌써 어린이날 들어갔죠. 그 다음에 영상에서 또 뭐 조정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바로 또 조정을 하시는 겁니다. 뭐 영상을 자르거나 아니면 뭐 하이라이트 부분, 내가 쓰고 싶은 부분을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뭐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을 내가 이 영상에서 보여줄 건지. 근데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조절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짧게 정확하게 그냥 정해진 시간만큼만 들어가는 겁니다. 위치만 정하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자르기. 어떤 부분을 자를 거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자르던 간에 그냥 어느 부분을 보여줄 것인지 이 수동으로 하면 이제 전체 다 보여주는 거고요. 뭐 균형 있게 다른 영상들, 뭐 2번째 영상, 3번째 영상이랑 시간을 비슷하게 균형 있게 제공할 거면 이제 균형 뭐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래서 굳이 솔직히 이런 거 안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앱의 컨셉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어느 정도의 느낌 있는 영상을 만들어 주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굳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뒤에 뭐 이런 영상들 같은 거, 제목 같은 거 보기 싫으시면 비활성. 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볼륨 조절, 속도 조절, 저번 시간에 배웠던 기본적인 항목들 다 들어가 있죠. 네, 뭐 조정하면 이제 뭐 영상 사이즈 조절, 뒤집고 뭐 이런 것들, 네, 회전하고, 네, 이런 것들 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중요한 이런 뭐 텍스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제목 같은 것들, 길이, 제목을 길게 할 거냐, 짧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 자,
어린이날이 아까보다 좀 길게 나오죠. 그 다음에 영상 나오고요. 예, 균형 있게라고 아까 해서 같은 시간들, 비슷한 시간들로 벌써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퀵은 퀵 글자가 나왔던 부분은 비활성화를 시켰죠. 그래서 안 나오게.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네, 끝난 겁니다. 자, 공유 어디다 당신이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 공유를 하실 겁니까? 예, 필요 없으면 건너뛰기. 네, 완료. 예, 끝이 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영상이 벌써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자, 쉽죠? 엄청나게 쉽죠? 네. 이 앱은 정말 빠르게 조금 더 이게 감각 있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유용한 앱입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더하기 눌러서 또 새로운 거. 자, 다시.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또 원하는 영상을 뭐 아무거나 또 이렇게 불러오고요. 3개만 할까요? 또 추가. 아까랑 또 다른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댄디, 네, 이런 거 누르고요. 글자가 월요일 밤이 이제 기본으로 계속해서 나오네요. 자, 글자 정도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글자. 자, 글꼴도 바꿀 수 있고요. 네. 사운드도 뭐 바꿀 수 있는데 굳이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자, 글자만 여기서 뭘로 할까요? 텍스트 한글로 해서요. 신나는 놀이.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확인. 자, 이렇게 하면 신나는 놀이 시간 같은가요? 간단하죠. 되게 편하죠. 네, 이렇게 짧은 영상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도 벌써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사진첩에 들어가면 이런 영상들이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하는데 또 활용해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퀵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퀵을 한번 알아보았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키네마스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네마스터. 자, 키네마스터. 자, 시작하기 눌러볼게요. 자, 이것도 보시면 자, 키자마자 이제 뭐 결제를 하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X 버튼 눌러서 자, 끄고 이제 자, 뭐 떴습니다. 떴는데 뭐 이런 광고들도 뜨고요. 자, 더하기 눌러 시작. 영상 만들기라는 아이콘 같죠? 느낌이. 자, 눌러서 자, 똑같네요. 자, 비율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자, 가로 화면 할래, 세로 화면 할래, 아니면 1:1 비율에 이렇게 정사각형 사이즈로 할래. 자, 그럼 저희는 16:9 가로 화면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떴습니다. 여기 위에 부분은 영상이 나오는 부분인 것 같고요. 마찬가지 이 밑에 부분은 이제 타임라인인 것 같죠. 네, 비슷비슷합니다. 프로그램들이. 다만 이 키네마스터는 이제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에서 쓰시더라도 이렇게 가로 화면이 지원을 합니다. 다른 앱들에 비해서는 이렇게 가로로 작업할 수 있다는 이제 또 장점이 네, 좀 있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작업용 영상 중에 자,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너무 많이 불렀네요. 지워볼까요? 삭제. 자, 2개만 불러볼까요? 자, 삭제. 자, 비슷하죠? 자, 타임라인 또 이렇게 이 마우스 죄송합니다. 터치해서 화면을 이렇게 움직이시면 타임라인이 이렇게 움직이고요.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또 원하시는 영상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예, 터치하면 이 가위 마크 뭘까요? 그렇죠. 뭐 잘라내고 뭐 분할하고 뭐 필요한 부분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거겠죠. 펜, 줌, 이거 뭐 줌, 영상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하는 거겠죠. 믹서, 뭐 또 음악을 넣거나 그런 거겠죠. 네, 필터, 네, 화면을 전환하거나 하는 거겠죠. 네, 속도도 마찬가지고 속도도 이제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는 거. 리버스, 예, 영상을 시간을 뒤로 돌리거나 앞으로 돌리거나 화면을 돌리는 거. 그다음에 뭐 이제 스티커 이런 것들인 것 같네요. 네, 그다음에 영상에 대한 뭐 비네팅 뭐 이런 조금 다른 효과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눌러서 잘라내기 하면 네, 뭐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네, 맞죠? 자, 이거 되돌리기. 자, 똑같죠? 근데 약간의 이런 아이콘이나 이런 느낌이 좀 다르죠. 네,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기능들은 같아요. 이렇게 여기 노란색 점점 4개 있는 거를 잡아서 이렇게 드래그 해도 그 기존에 저희가 이제 했었던 뭐 인샷이라든지 뭐 블러라든지 뭐 큰 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하면 되는 거고요. 네, 믹서 누르면 이제 뭐 볼륨 조절하는 거네요. 여기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필터. 자, 이게 색깔 입히는 것들 네, 이렇게 들어가네요. 색깔. 네, 또 광고 같으네요. 네, 하여튼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속도 조절하는 거, 속도를 1배속, 4배속, 8배속 이렇게 조절도 되고요. 네, 그렇게 들어가고. 네, 뭐 크게 뭐 기본적으로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없고 이제 뭐 스티커 같은 것들 한번 볼까요? 클립 그래픽. 자,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네요. 타이틀 효과라는 게 있네요. 자, 타이틀 효과 한번 넣어볼까요? 아, 요거 타이틀 효과는 그냥 문자를 텍스트 넣는 걸 타이틀 효과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네요. 네, 그렇게 표시를 해놔서 이것도 뭐 크게 다른 거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없는 것 같고요. 이쪽에도 네, 크게 네, 다를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키네마스터는 여기 보시면 요 상점이라는 여기 이 빨간 점이 들어가 있는 이 상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면 이제 그 앞서 배웠던 스티커라든지 아니면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상점에서 판매하는 형태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이 화면 전환, 여기 화면 전환 마크거든요. 이 화면 전환도 이런 식으로 프리미엄, 유료 결제를 하면 이런 여러 가지 화면 전환을 쓸 수 있고, 뭐 요런 것들은 이제 무료로 요런 화면 효과들은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다. 요런 식으로 여기 이 상점에서 뭔가를 구매를 하시거나 다운을 받으셔서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폰트들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음악들도 이렇게 프리미엄이라고 적혀 있는 건 당연히 예, 유료로 이제 구독을 하시거나 결제를 하셔야 쓸 수 있는 것들이겠죠. 네, 클릭 그래픽도 마찬가지 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결제를 하셔서 쓰신다면 저런 식으로 한눈에 직관적으로 어떻게 마켓이 있으니까요. 이 마켓에서 뭔가를 이제 다운 받아서 쓰는 것도 하나의 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받아서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시면 이제 뭐 다른 앱에서 이제 뭐 쓰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제 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제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 더하기 있는 거는 이제 화면 전환. 네, 화면 전환. 아까 이게 여기 또 장면 전환이라는 용어를 쓰네요. 여기 지금 있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 무료겠죠. 네, 무료. 이런 거 넣으면 뭐 이런 식으로. 자, 시계 회전하면 뭐 이런 식으로. 네, 커버는 뭐 이렇게 나누기. 이런 것들 한 번씩 눌러보시면 뭐 생각보다 또 재밌고 또 본인이 이제 또 취향에 맞는 것들을 또 이렇게 선택해서 쓰면 좋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있네요. 네,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도 이런 아이콘이나 이런 것들도 직관적으로 잘 표시되어 있고요. 또 우선 어떤 식으로 표시되는지 바로바로 보여줘서 또 편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런 장점이 있네요. 네, 그래서 장면 전환 이런 식으로 네, 쓸 수도 있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더 원하시면 네, 여기 마켓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틀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화면이 전환이 되죠. 네. 네, 오디오도 여기 오디오 누르셔가지고 네, 음악 갖고 있는 음악을 넣으셔도 되고요. 아까처럼 여기 마켓에 들어가서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본으로 이제 기본 샘플로 들어있는 음악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무료로 제공하는 음악을 찾아서 한번 넣어볼까요? 무료로 제공하는 게 있을까요? 아, 여기 하나 있네요. 이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해서 들어볼까요? 자, 네, 이런 식으로 음악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악들 같은 경우는 앱마다 다 자기네들의 고유의 음악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음악들도 많이 들어보시고 또 본인한테 맞는 데서 또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음악이 들어가고 또 키네마스터는 영상하고 이제 영상을 넘어가는 음악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렇게 잘라내기를 해주네요.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잘라내기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고 여기 위에 보시면 뭐 메이드 위드 키네마스터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워터마크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유료로 사용하시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 무료로 사용하시면 죄송합니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료 결제를 하시면 이런 키네마스터라든지 이런 글자들, 워터마크들을 다 이제 지워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전 시간에 했던 거하고 크게 네, 뭐 다른 점을 좀 뭐 느끼시나요? 네, 막 그렇게 크게 뭐 특별하게 다른 점은 잘 모르시겠죠. 여기 레이어라는 이 항목에 이제 뭐 글자를 입력하거나 스티커를 붙이거나 하는 항목들이 다 이렇게 모여져 있네요. 손글씨 기능이 있네요. 이건 좀 특이하네요. 이렇게 손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런 손글씨 글씨 같은 것도 네,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네, 네. 이런 기능들은 또 새로운 기능들이네요. 네, 네, 이렇게 키네마스터 그래서 마찬가지 또 이렇게 영상 저장하기 버튼 눌러서 어떤 화질로 저장을 할 것이냐, 네, 이런 이제 보통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장비에 맞는 이제 해상도를 대부분 이제 기본 값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프레임 레이트,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 누르시면 이제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또 광고가 나왔습니다. 자, 다시 내볼까요? 네, 건너뛰기 이걸 눌렀어야 되네요. 자, 이렇게 누르면 자, 이렇게 영상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그래서 틀어보면 이제 했던 영상이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네, 영상 잘 보셨나요? 굉장히 재밌죠? 네, 저도 이제 블로나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는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퀵 같은 경우는 저도 사용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고, 저런 거는 해봐도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끝나고 이번에는 이제 퀵을 좀 이용해서 한번 동영상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 우리가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와 뭐 동영상 제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요즘은 굉장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정보 또는 뉴스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진짜일까? 아니면 가짜일까? 굉장히 의심을 하게 되죠. 근데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저게 정말 진짜일까? 라고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미디어 리터러시다라고 한다면 뭐 읽고 쓰고 뭐 해석하는 뭐 그러한 능력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있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어때요? 읽고 쓰고 해석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새롭게 창조하고 그것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예, 요구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러면은 이게 진짜 뉴스일까 가짜 뉴스일까 또는 진짜 정보일까 가짜 정보일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정말 진짜일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하실 텐데 어떠한 정보가 하나 있으면요. 그 정보를 누가 올렸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 그것을 또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이거는 이렇구나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런데 뭐 찾아보니까 허리에 좋은 뭐 여러 가지 뭐 약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약이 굉장히 좋구나. 그래서 밑에 보면 판매하는 것도 나오죠.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나, 다른 곳에서는 정말 어떻게 얘기하나를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약은 뭐 어디 어디엔 좋은데 뭐 나처럼 뭐 이러한 뭐 질병이라든지 뭐 기저질환을 안고 있는 사람한테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거는 이 약은 허리에 참 좋습니다. 라는 그러한 정보에 그렇다면 내가 알아봤더니 이 약은 정말 좋기는 한데 나처럼 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한테는 그닥 잘 듣지 않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게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정보가 있으면 그것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이제 알바를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알바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진짜로 돈을 벌 수 있는 뭐 그러한 내용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어때요? 처음 제목만 보고 이게 그렇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쭉 보시고 정말 그런가? 그래서 이제 다른 곳도 한번 찾아보시고 예,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게 많이 나와요. 저도 이제 우리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돈을 번다? 그러면은 굉장히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보는데 보면은 뭐 주식과 같은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 외적인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먼저 뭔가 봤을 때 바로 이렇게 시도하지 마시고, 정말 이게 맞는지 한번 의심하시고,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한번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후에 이것저것, 이곳저곳 찾아보시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맞는 내용이구나라고 했을 때, 그때 뭔가를 이렇게 시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간 어떠셨어요? 네, 저희가 이게 평일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따뜻한 날에 여러분들이 음, 이 즐거운 시간, 따뜻한 시간에 다른 거 안 하시고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는요, 더 좋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네.